오늘 영상은 뼈 건강에 좋은 메디포텐, 소연골 콘드로이친과 함께합니다. 메디포텐에서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3박스 이상 구매 시 6,000원 할인, 그리고 메가커피, 크로크무시와 아메리카노 세트 기프티콘도 드리니까요. 좋은 기회에 구매해보세요. 맨유가 또다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가 뼈아픈 이유는 에버튼이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요. 사실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으면 한 80분가량은 맨유가 한 명이 더 많은 상태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본인들이 만들어낸 찬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슈팅 숫자가 25개나 되는데 유효 슈팅은 6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맨유 선수들의 결정력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선수 개개인의 결정력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에버튼이 한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편한 공격이 됐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퇴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퇴장도 매우 황당합니다. 이 상황이었는데요. 게헤가 볼을 빼앗아서 앞쪽에 있는 마이클 킨에게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버튼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였는데 마이클 킨이 게헤의 패스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킨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브루 판데스가 달려 들어오면서 게헤의 패스를 끊었고요. 끊자마자 여기서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게헤가 마이클 킨에게 패스를 줬는데 마이클 킨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화가 나서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마이클 킨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게헤가 화가 난 나머지 마이클 킨의 얼굴을 때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동료끼리 싸우다가 게헤가 마이클 킨의 얼굴을 때려버리면서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 폭력적인 행위는 이제 상대 선수에게 보통 폭력적인 행위가 많이 가해지지만 팀 동료들끼리도 뭐 싸우거나 폭력적인 행위, 뭐 주먹을 날린다거나 그러면 퇴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게헤에게 퇴장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게 10분 만에 에버튼이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맨유가 에버튼이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1명 대 11명으로 싸웠던 전반 초반 10분이 더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냐면 이 모예스 감독도 이제 에버튼에 오기 전부터 사실은 완전히 이제 내려앉는 수비 축구는 안 해요.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수비 블럭을 만드는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비 블럭을 오늘 맨유는 끌어내는 게 오늘 포인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늘상 하는 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패턴은 상대를 끌어내면서 우리 진영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오히려 에버튼이 퇴장당하기 전에 더리우트, 루크쇼 요로 쪽, 이 백스리 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뒤로 끌려 나오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초반 10분가량은 에버튼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압박을 할 때 슬금슬금 상대를 계속 끌어당긴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이게 아모린 감독의 축구의 가장 중요한 축구 철학이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에버튼이 경기를 시작할 때 수비 라인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미드 블럭에서 수비 블럭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끊어낸 다음에 바로 역습으로 나가겠다, 이런 패턴이죠. 이때 맨유가 요로, 더리우트, 루크쇼 쪽에서 계속 볼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요로가 패스 줄 곳이 없으니까 뒤로 패스를 돌려요. 그러면 이제 에버튼의 공격수가 한 명 끌려 나오게 되고요. 요로에게도 끌려 나왔고, 그리고 루크쇼에게도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맨유는 요로 쪽에서 더리우트, 더리우트가 루크쇼, 루크쇼가 또 볼을 잡을 때 압박을 당하면 다시 측면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루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도루구가 내려올 때 붙어 있었던 풀백 콜먼이 달려 나오면서 도루구를 또 압박을 합니다. 쭉 끌고 나왔고, 끌고 나온 다음에 다시금 줄 곳이 없으니까 또 패스를 뒤로 돌려요. 도루구가 더리우트, 그럼 더리우트에게 갈 때 다시 에버튼의 공격수들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더리우트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공격수가 달라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맨유가 또다시 측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볼을 쭉 돌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오른쪽에 마즈라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즈라이가 이렇게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마즈라이가 내려오는 순간 또다시 에버튼의 왼쪽 풀백이 달려 나오니까 그 순간 은베모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살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쿠냐가 매번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경기는 쿠냐가 오늘 경기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저 역할을 디알로나 은베모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결국에 상대를 이렇게 앞으로 모두 다 이제 끌어당겨 놓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로도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죠.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 은베모가 앞에서 내려오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베모가 여기서 상대를 끌고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볼을 받으니까 볼을 받을 때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인 마이클 킨이 달라붙어요. 하지만 은베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볼을 잘 안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달려 나왔는데 여기서 등을 지고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올라와 있는데 은베모가 돌아서면 자연스럽게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은베모가 돌아서자마자 바로 롱킥을 넣어주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유가 경기 초반에 굉장히 잘 풀었어요.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이 더리우트가 볼을 잡고 있고 요로 루크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버튼의 이제 쓰리톱이 앞쪽에서 슬금슬금 압박을 하니까 더리우트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압박을 당하자마자 요로 쪽으로 줍니다. 그 요로가 이제 볼을 잡으면 당연히 요로도 이제 압박을 당하겠죠. 그럼 요로도 압박을 당하니까 바로 뒤로 그냥 넘겨요. 골키퍼 쪽으로. 그러면 에버튼이 기본적으로 일단 수비 지역에서 달려 나오면서 압박을 거는 상황이다 보니까 끌어당겨 놓고 뒤쪽에서 이제 라멘스가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근데 이때 맨유의 패턴이 요때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요. 뻥 찰 때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고 이때 카세미로가 요 앞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바로 전개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이제 아모린 감독의 패턴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디알로가 볼을 잡자마자 카세미로에게 주고 그럼 카세미로는 앞을 바라보면서 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카세미로가 볼을 받자마자 앞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던 지르크지가 또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볼을 잡자마자 다시 뒤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디알로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수비를 지금 달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르크지가 떨궈준 볼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뒤에 공간이 많이 나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분 동안 맨유가 경기력이 좋았고요. 그 개의 퇴장이 나왔던 것도 사실 맨유가 좋은 상황을 만들면서 나온 장면이었어요. 어떤 거였냐? 마즈라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은베모가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은베모가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마즈라이가 공간이 나니까 여기서 은베모가 볼을 잡아서 마즈라이에게 주고요. 그리고 마즈라이가 볼을 잡으니까 당연히 수비가 또다시 마즈라이에게 달라붙죠. 그 순간 이제 은베모가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겼다가 당겨놓은 상태에서 마즈라이에게 주고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은베모가 자주 보여주는 패턴이잖아요. 상대를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은베모를 이제 에버튼의 선수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간이 나면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그대로 이 패스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은베모가 여기서 좋은 공간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공격과 수비의 숫자가 오히려 공격수가 많은 매우 좋은 장면을 연출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아쉽게도 여기서 볼을 뺏겨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뺏긴 다음에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이제 게에가 이 볼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마이클 킨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근데 마이클 킨이 멍 때리고 있다가 이 패스를 수비를 해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다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싸운 거거든요. 요 때까지는 맨유가 경기력도 좋고 에버튼이 계속 이러한 압박을 달려나갔다가 뒷공간이 열리니까 에버튼이 오히려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버튼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합니다. 게이가 중앙 미드필더였으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듀스버리오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4-4-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 에버튼이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건 한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이 어떤 이제 경기 방식을 취하냐면 아무리 맨유가 뒤에서 루크쇼, 더리우트, 요로가 볼을 돌려도 쓰리톱이 안 달려듭니다. 그냥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유가 해야 될 건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고 끌려 나온 공간을 계속 활용하다가 이게 안 되면 이제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때 그 밀집 수비를
파회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많은 것을 잘 활용하면 공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모린 감독의 이제 부족했던 점들이 나타나는 건데, 상대가 달려나오지 않으면 공간을 만드는 패턴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오늘 경기에 나오게 된 거죠. 이 맨유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 마즈라이와 도루구가 올라갑니다. 5명의 이제 공격수를 앞쪽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에버튼은 선수가 한 명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수비 숫자를 좀 많이 늘려내면서 마즈라이와 도루구가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때 측면 공격수들이 한 명씩 내려와서 붙어줘요.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면서 붙어주는, 그래서 선수의 숫자를 이제 맨유가 앞쪽에서 공격 숫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최대한 상쇄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에버튼이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뒤로 빼게 되면 또 후방에 맨유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선수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끌어내거나 숫자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유리한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맨유가 그런 패턴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맨유가 공격을 할 때 도루구, 디알로, 그리고 지르크지, 은베모, 여기에 마즈라이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세미로도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4명의 이제 포백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이 그래도 괜찮았던 장면인데, 은베모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으로 이제 지르크지가 뛰는 거고요. 지르크지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비수 한 명이 또 지르크지에게 붙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수비가 2명만 남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르크지가 이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때 디알로가 안쪽으로 뜁니다. 그러면 수비가 결국에 1명, 2명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디알로에게도 또 이제 끌려 나가니까 반대편에 결국엔 비어있는 선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도루구가 아주 넓은 공간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도루구가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하면서, 이거는 뭐 사실 선수 개인의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이런 장면이긴 했는데, 이런 형태를 맨유가 계속 추구를 하니까 에버튼이 수비 숫자를 정말 많이 늘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왼쪽 측면에서 도루구가 올라와 있고요. 도루구뿐만 아니라 디알로, 여기에 루크쇼까지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루구를 따라서 오른쪽 풀백이 끌려 나와 있고, 이때 은디아의 공격수가 이제 오히려 루크쇼를 따라 내려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알로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인 가너가 마크를 하고 있어요. 3대 3이죠. 선수가 한 명 부족한데 어쨌든 여기서 3대 3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 움직임에도 굉장히 속질 않아요.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도루구가 측면으로 빠지고요. 이때 이제 디알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한 명씩 붙어 있으니까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렇다면 사실 맨유가 한 명이 지금 많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공간에서든 수적인 싸움에서 한 명 정도는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일단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결국에 1대1에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볼을 돌리다가 그냥 뒤로 패스. 브루 페르난데스에게도 수비가 일단은 붙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수적인 우위를 전혀 살리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측면으로 보내고요. 측면에서 도루구가 그냥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크로스를 올릴 때 이때는 에버튼의 선수들이 안쪽에 이미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려봐야 비효율적인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1대1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1대1 상황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볼을 또 뺏깁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맨유가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대가 공간을 내주지 않을 때 끌어내는 패턴, 특히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거든요. 이 장면도 왼쪽에 이제 도루구가 있는데 수비가 당연히 내려와 있어요. 은디아의 공격수가 내려와 있고 여기서도 루크쇼가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도움을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알로가 여기서 볼을 끌고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제 에버튼의 오른쪽 풀백이죠. 오브라이언이 이제 붙어 있어요. 1대1로 이제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루크쇼가 남아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공격 가담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상대가 끌려 나오고 끌려 나왔다면 이때 이 공간으로 남아있는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디알로가 수비수에게 막혀서 붙잡혀 있는 상태고요. 도루구도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줄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디알로가 그냥 도루구에게 주고
본인은 이 공간으로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1대1로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냥 디알로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변수를 주려면 디알로가 수비를 끌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도루구가 수비를 끌고 나왔으니까 뒤쪽에 있는 선수가 들어가는 3자 움직임이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디알로가 패스를 주고 본인이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다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줬을 때 그대로 디알로가 오브라이언에게 막혀서 크로스를 차단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3자 플레이가 물론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기도 하고 고도의 조직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상위권 경쟁팀들이 보여주는 플레이에 비하면 맨유가 이런 3자 플레이가 너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지난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이 보여줬던 그런 3자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에제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한 명 붙어 있어요. 그런데 라이스가 여기서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이스가 뛰어가면 로메로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에제에게 붙어 있었던 로메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제 쪽으로 볼이 건너오면 자연스럽게 에제에게 편안한 공간이 납니다. 결국에 이 라이스가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유가 저런 3자 플레이에 대한 움직임, 상대가 공간을 내주지 않을 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기회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도 너무 내려가 있는 장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쪽에 루크쇼, 더리우트, 요로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채워주고요. 오히려 카세미로가 한 칸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맨유가 의도하는 바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킥이 좋으니까 상대가 수비 전형을 만들 때 여기서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빨리빨리 하면서 패스가 한쪽으로 넘어가면 수비가 쏠리고, 이 쏠릴 때 다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원했던 거죠.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결정적인 패스와 킥을 공격 쪽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제 이 장면 보면 디알로, 루크쇼, 도루구 3명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 명씩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대1대1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수적인 우위가 발생을 하지 못하는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일단 약간 박스와의 거리도 조금 먼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4대3이 됐잖아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한 명을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수비가 있으면 이때 발생하는 한 명의 우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요. 오히려 우리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적은 지역으로 크로스를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수적인 우위가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 숫자가 수비 숫자보다 적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더리, 요로, 루크쇼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앞 공간에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세미로 대신 투입된 마이누가 이제 오히려 올라가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수비라인 앞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 숫자를 늘린다고 오히려 루크쇼와 요로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후방에. 그래서 이 장면도 요로가 볼을 끌고 막 올라오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뒤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로가 볼을 끌고 쭉 올라가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가장 후방에 있고요. 더리트와 함께 루크쇼는 또 올라가서 반대편에 머무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야 그래도 좋은 패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로와 루크쇼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요로도 여기서 막혀서 그냥 루크쇼에게, 루크쇼도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공격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빡빡한 수비에 어떻게든 킥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영향력이 없어요. 다른 장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더리우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2명만 남기고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더리우트가 볼을 끌고 올라가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뒤에.
물론 이제 더리우트가 볼을 몰고 올라가서 이제 변수를 창출해주는 이제 움직임을 가져간 거긴 하지만 애초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후방에 있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매우 좋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서 아모린 감독의 이제 아이디어가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할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이제 교체도 그냥 위치적인 교체밖에 안 됐었거든요. 뭔가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중간에 마운트가 들어옵니다. 마즈라이 대신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즈라이가 이렇게 되면 빠질 때 오른쪽 윙백에 디알로가 가고 디알로 자리에 마운트가 들어가는 변동이 없는 교체였고요. 그리고 카세미로 대신에 마이누 자리끼리 교체한 거고 도르구 대신에 달로 이것도 그냥 자리 교체였어요. 이런 거 보면 아모린 감독의 한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맨유가 선수가 더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적인 우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이 전혀 안 되었던 매우 답답한 경기였고 결국에 맨유가 11대 11일 때 상대가 이제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전방 압박을 할 때 그럴 때는 아모린 감독의 플랜이 가동이 되나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맨유가 너무 답답한 경기를 하더라 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점을 할 때도 이 아모린 감독의 약간 이제 또 튀어나가는 수비가 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 에버튼의 수비 라인에게 지르크지, 은베모, 디알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분명히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었어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요 사이에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버튼의 미드필더도 가너와 듀스버리올 두 명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르크지, 은베모, 디알로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좀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맨유가 1대1 압박을 해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가는 게 이제 무서워서 두 선수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가 자리를 지킬 때는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한 명이 많은데 오히려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릴리시가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가너가 여기서 볼을 잡죠. 가너가 볼을 잡고 이제 돌아서요. 그제서야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쪽을 신경을 쓰게 되고요. 달려 나오는 혹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때 이번엔 듀스버리올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 공간에 또 공간이 생깁니다. 패스를 그래서 이 안쪽으로 쭉 그냥 넣어주죠. 분명히 선수가 한 명 많은데 계속 곳곳에 공간만 생기고 상대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수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각도로 보면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고 앞으로 듀스버리올이 뒷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투미들로 있을 때 뒤에 맨유의 수비가 3명입니다. 그리고 에버튼의 공격수는 1명이죠. 배투. 3대1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백스리가 될 때는 미드필더가 2명일 때 미드필더를 도와주죠. 한 명의 센터백이. 근데 그런 것마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들 라인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공간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듀스버리올이 볼을 잡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수비가 분명히 3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가 2명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명의 공격수로 에버튼이 골을 넣는 거예요. 일단 공간이 벌어지면서 듀스버리올이 볼을 잡았고 배투가 뛰어나가니까 맨유의 수비진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로는 듀스버리올을 뒤에서 따라가요. 그러면 수비는 뒤로 물러나고 미드필더들은 앞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듀스버리올에게 공간이 많이 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듀스버리올이 치고 들어오다가 그제서야 요로가 달라붙는 걸 보고 달라붙는 요로를 아주 센스 있게 또 제쳐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듀스버리올이. 그 다음에 완전히 요로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득점을 기록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가 한 선수가 많은데도 공간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이거는 제대로 된 수비 방식도 아니었다. 그리고 매번 이제 맨유가 이렇게 실점을 하잖아요. 이제 3백과 2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전략인데 2명의 미드필더가 너무 튀어나가다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가 튀어나가면 백스리 중 한 명 정도는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이 없어서 공간 점유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실점 장면이다.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을 상대로 심지어 10분 만에 에버튼이 퇴장을 당했는데 맨유가 90분 내내 실망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것에 아마도 이 아모린 감독이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 오늘 경기를 승리했다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맨유가 승리를 했으면 21점으로 5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승점이 붙어 있어서. 근데 이런 기회도 맨유가 결국엔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맨유가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시작하기 전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맨유가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